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것은 거칠기에 대한 것인데요. 거칠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 어떻게 말씀드리다 보면 좀 반드시 정답과 일치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신 부분이 정답일 수도 있고 반드시 지금 가지고 계신 교재와 꼭 똑같이 맞춰서 하시려는 그런 방법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제가 설명드리는 것과 여러분들의 답이 조금 틀리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틀리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도면이라는 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전에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거치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는데요. 자, 거치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사용하는 거치기를 기준으로 볼 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라는 것은 제일 먼저 상다듬질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중간 다듬질, 그리고 아주 제일 거친 다듬질이 되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세 가지 가공법에 대한 차이는 여러분들이 대략 설명만 들으셔도 얼마든지 아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공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실 수 있겠지만 아직 가공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 그런 거죠. 상다듬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런 경우에요. 자, 얘가 구멍이에요. 그리고 자, 얘가 축이에요. 자, 이 축이 구멍에 들어가고자 할 때 똑같이 얘네들이 얘도 구멍도 파이가 20, 축도 파이가 20이라고 하면 절대로 축이 구멍 안에 딱 맞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구멍은 약간 커야 할 것이고 축은 구멍에 비해서 약간 작아야 어느 정도의 결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구멍이 그러니까 더 커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약간 어느 정도 커야 할지,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가 얼마 정도인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가공을 하다 보면 그냥 딱 한 번에 뭐 드릴이든 뭐 엔드밀을 사용하든 어떤 공구를 사용하든지 간에 그냥 한 번에 쭉 깎아버려서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계속 다듬질을 하다 보면 자, 두 번, 세 번 이상의 다듬질을 해주는 부분이기도 하고 주로 공차가 적용되는 부분이라고도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이 거친 것이 아니라 표면은 아주 정밀하게 나오겠죠. 정밀도가 그러니까 그만큼 높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거친 다듬질은 일반적으로 그냥 한 번의 가공으로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표면이 거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중간 다듬질은 바로 이 상다듬질과 거친 다듬질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칠기는 여러 그 기호로서 나타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다듬질, 거친 다듬질과 상다듬질에서는 일단 거칠기를 삼각형의 개수로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다듬질은 삼각형의 기호가 3개라고 하면은 상다듬질로 보셔도 되고요. 도면상에서. 그리고 중간 다듬질은 삼각형의 개수가 2개, 거친 다듬질은 하나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친 다듬질은 자, 이것을 우리가 도면에서 표기를 할 때는 하나짜리, 즉 이것을 우리가 도면에서는 W라는 기호로 표시를 할 것이고, 그다음 얘는 X라는 기호로 표시를 할 것이고요. 얘는 거칠기 기호 Y라는 것으로 표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그 개념을 갖고 있는 다듬질은 우리가 도면상에서 적용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줘야 하는지, 거친 다듬질은요, 일반적으로 거의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다듬질은 우리 KS 규격에 적용이 된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규격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보고 적용을 하세요. 보고 똑같이 따라서 적용을 하시고요. 일단 이 거친 다듬질에 속하는 것은 그 외에 보통 우리가 드릴로 가공한다라는 것은 구멍 가공을 얘기하는 거죠. 주로 한 번에 쑥 뚫고 많은 부분들, 실제로 드릴로 가공한 부분들의 내면은요 아주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W라는 거친 다듬질 기호를 보통 붙이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 상다듬질의 경우에서는요, 역시 나머지 상다듬질, 중간다듬질도 케이스 규격에서 보고 적용하셔야 될 부분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상다듬질은 보통 어디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공차가 적용되는 부분, 즉 예를 들자면 축과 그 다음에 구멍에 끼워 맞춘 부분들이 있었죠. 이런 부분들, 즉 축에서 봤을 때는 뭐 H6이라든지 또는 베어링과 적용되는 K5나 J5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면 전부 다 그 공차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다듬질로 표기를 해 주셔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다듬질은 특별히 뭐라고 딱 규정을 지어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일반적인 부분에는, 일반적인 그 형상에는 적용되는 범위가 좀 많습니다. 광범위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거치기가 자, 여기 화면에 있는 것을 좀 소거를 시켜도 되겠죠. 자, 또 한 가지는 거치기의 실제 도면에서의 크기인데요. 우리 도면 정답에도 보시면 어떠한 부품이 이렇게 그려 있다라고 하면은 부품 번호가 써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뭐 거치기 기호들이 자,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조그만 거치기 기호들이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거치기 기호가 실제 이것이 조금 작고 좀 큰 기호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것에 대한 지름들은 조그만 것은 자, 한 변의 길이를 3mm로 적용을 해주시고요. 물론 정삼각형이죠. 그리고 이렇게 좀 큰 기호의 그 한 변의 지름은요, 7mm로 작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크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는 방법은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기호들의 뜻은 도대체 어떤 뜻이길래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건 뭐고 들어가지 않는 건 뭔지 그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시 화면을 지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부시 형태의 모양을 제가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는데요. 자, 안에 구멍이 뚫려 있는 도형이고요. 자, 중심선을 도시를 하고 자, 나머지는 해치가 들어가 있는 단면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치수 기입을 이미 다 끝난 상태예요. 보통 거칠기는 치수 기입이 끝난 상태에서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치수 기입이 들어갔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자, 위에는 자, 부품 번호 1번 이렇게 써져 있고 자, 예를 들자면 앞에 이런 기호가 써 있어요. 자, 이렇게 동그란 표시 보실 거예요. 자, 있고 자, 여기에 X와 Y를 썼다면 자, 이것이 어떤 뜻인가? 일단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필기에서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제거 가공을 허용하지 않는 기호죠. 제거 가공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로 우리가 금형품에서 보면은 그 부품들을 직접 가공을 하지 않고 찍어내는 부품들이 있어요. 찍어내는. 그러니까 금형품들 중에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붕어빵 장사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붕어빵 틀에 어떠한 그 밀가루를 넣고 찍어내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셔야죠. 금속도 주물 같은 것들은 집어넣고 이렇게 찍어서 형상을 그 안에서 찍어낸 형상을 그대로 붕어빵의 빵처럼 그대로 찍어낸 그런 형상들이 있는데 그런 형상들은 말 그대로 찍어낸 거기 때문에 제거 가공이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형상은 만약에 이러한 형상이라고 봤을 때 실제로 이런 경우는 제거 가공을 허용하지 않는 뜻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 가로 안에 있는 이러한 기호들은 가로 안에 있는 기호가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지 간에 현재 그 부품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호라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자, 여기 이 위에다가는 제가 X라는 기호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데는 자, Y를 집어넣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는 W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W라는 것은 제시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당연히 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감점 당하는 일이 없으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경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잠깐 위에 있는 것을 지워봤고요. 다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는 X, 자, 이 부분에는 Y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 안에 있는 기호만 현재 부품에 적용할 수 있는 기호라고 했었죠. 자, 일단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부분에는 제가 Y라는 기호를 넣었어요. 자, 역시 여기다가도 Y를 넣고요. 자, 그럼 다 넣었고요. 자, 적용하는 부위에서 다 넣었다고 가정을 하고, 자, 그렇다면 적용하지 않은 나머지 부위들이 있겠죠. 자, 보시면 이런 부분들도 적용하지 않았고, 이런 데도 적용하지 않았고, 이 부분도 지금 적용된 것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 나머지, 자, X라는 거치기로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부품에서 도시된, 그러니까 지시가 되어 있는 그 거칠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칠기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지금 같은 경우 이런 부품 안에는 절대 X라는 거칠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로 안에 있는 것과 가로 바깥에 있는 것의 용도를 반드시 그 쓰임새를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론적인 거칠기에 대한 설명은 다 지금 드린 상태고요.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작업하셨던 다시 그 도면으로 돌아온 상태죠. 이 부분에 일단 본체에서부터 거칠기를 넣는 방법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딱 도면을 보시기에도 좀 도면의 전체적인 종이 안에 들어갈 부품들이 좀 꽉 차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개 정도의 부품이 시험에 나올 거라고 했고, 저는 제가 임의적으로 5개 부품을 전부 다 이 안에 넣어서 적용하는 걸 보여드리다 보니까 조금 자리가 좀 좁게 만들어졌는데요. 좀 설명은 그대로 드리되 여기에서 2가지의 도형을 빼서 일단 바깥으로 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브를 시켜서요. 자, 여기서 일단 나올 만한 부품은 뭐 전부 다지만, 자, 일단 V벨트와 커버를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자, 전부 다 선택을 하고 혹시 빠진 게 없는지, 자, 그대로 바깥으로 빼버렸습니다. 자, 이제 조금 도면이 여유가 있어 보이죠? 나중에 다시 또 맞춰야 되겠지만 배치를 지금 중간 배치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자, 다 만들어졌죠? 자, 무브를 이용해서 일단 만들어졌고요. 자,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와 거의 이제 일단 비슷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보실 수 있도록 설명을 맞춰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1번, 자, 부품의 번호를 적어 주셔야 되겠죠. 부품 번호도 지정된 것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 크기면 되니까, 일단 제가 한 5mm 정도를 넣어서 디텍스트로 1번이라는 번호를 썼는데요. 자, 요 정도 크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5mm 정도의 크기로 잡으셔도 되고, 조금 작다라는 느낌이 드시면 5mm가 아니더라도 7mm 정도의 크기도 보시기에는 괜찮을 겁니다. 자, 7, 자, 그렇게 하고 1 숫자를 적었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자 크기를 7로 통일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서클을 원을 그려서 대략적으로 중간 정도에 이렇게 원을 그려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그
거치기를 도시를 하는 그리는 방법, 쉽게 그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는데, 일반적으로 정삼각형은 세 변의 합이 180도고 하면 각도는 60도씩이죠. 예, 그렇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부분에 한 변의 길이는 7mm라는 것을 앞에서 언급해 드린 적이 있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뭘 쓸 거냐면은 일단 한 변의 길이가 7이니까 자, 가로선으로 7mm를 일단 선을 하나 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X라인으로 앵글 사용을 해서 60도를 먼저 잡아주세요. 그리고 자, 이 부분에 잡아주시고 자, 미러를 시켜서 가운데를 자, 복사를 시켜주시고 자, 다 잘라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카피를 해서 옵셋을 해서 똑같은 7mm 정도를 그냥 옵셋을 해주시고 예, 그대로 선을 좀 늘려서 이 부분을 기점으로 나머지 선들을 다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은 간단한 거칠기 기호가 하나가 예, 만들어진 거죠. 자, 그리고 카피를 그대로 시켜서 이 부분에도 똑같은 부분으로 이렇게 미리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자, 일단은 두 개만 해놓고요. 앞에 있는 부분은 예, 거칠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거 가공을 허용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동그라미 기호가 들어가 있었죠. 자, 서클에서 TTR을 사용하고요. 이 두 변을 찍어서 반지름을 3 정도를 넣어보도록 하면은요, 이렇게 원이 들어가죠. 자, 위에 있는 선을 지워주시고요. 간단하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기호 X, W, X, Y는 자, 디텍스트에서 글자를 따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아까 글자 크기와 같이 7mm를 쓰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커서 크기가 글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너무 좀 크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고, 실제 글자는 여기서 써주실 때 자, 4mm 정도의 크기로 잡아주시고요. 자, 일단 W를 먼저 적어 봤습니다. 예, 위치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 당겨서 정확한 위치로 두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카피를 해서 예, 그대로 자, 하나, 두 개를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글자를 수정하는 DD 에디트라는 메뉴로 자, 하나는 X로 수정을 하고요. 하나는 Y로 수정을 합니다. 자, 소문자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Y 같은 경우는 조금 글자가 길어서 겹치는 게 조금 보기가 안 좋으니까 예, 살짝 당겨 봤습니다. 자, 그리고 가로로 이제 묶어 주시고 컴마로 구분도 해줘야 되겠죠. 디텍스트 자, 찍어 주시고 여기는 조금 기호가 커도 괜찮을 것 같아요. 7mm 정도로 줘서 가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아유 틀렸네요. 여기서 가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엔터를 쳐서 컴마를 따로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났으면 자, 일단 요걸 따로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자, 가로는 그대로 대략 가운데쯤에서 밀어 시켜 주시면 조금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컴마도 그 사이에 넣어서 또 그 옆쪽으로 카피를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본체 안에는 본체가 워낙에 모양 형상이 정밀한 부분도 들어가고 그리고 예, 이런 부분들도 역시 찍어낸 부분이라는 것이죠. 외형을 가진 형상 자체가. 그리고 안쪽 부분에는 뭐 거친 부분, 중간 부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형상이 예, 단조롭지가 않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일단 지정을 했고요. 거치기는 조건은 지정을 한 상태고, 항상 여러분들이 도시할 때도 조건을 먼저 부품 번호 옆에 지정을 한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삽입을 해서 집어넣어 줄 기호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때 여기에 있는 기호들을요, 그대로 어차피 쓸 거니까 예, 복사를 해 놓고요. 자, 아까 작은 기호는 3mm라고 했었는데 이때 다시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그리지 마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해주시냐면 자, 스케일 확대 축소하는 명령 기억나시죠? 자, 전체 다 선택을 하고 자, 기준점은 뭐 대략적으로 아무데나 잡아주세요. 그럼 내가 얘를 지금 조절을 한다고 하면 절대 확실하게 몇 배로 축소를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하기는 좀 애매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때는 리퍼런스라고 하는 옵션을 한번 써주시면 좋을 듯 한데요. 자, R을 선택하신 후에 리퍼런스 랭스, 기준 길이를 넣어라 라고 나오죠. 현재 한 변의 길이가 7인데 우리는 그것을 3으로 고쳐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먼저 7을 넣어주시고 엔터, 그 다음 new 랭스, 새로운 길이, 그러면 여기에 3을 넣었을 때 엔터 쳐주시면 간단하게 작게 수정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빨간 색깔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삽입이 될 것들은요, 가는 실선으로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빨간 색깔로 도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있는 기호들을 복사해 가면서 하나하나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블럭이나 w블럭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모양 형상을 저장을 해 놨다가 그것을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인서트라는 명령으로 삽입을 해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카피를 쓰느냐. 자, 물론 그것은 블럭이나 인서트나 그 다음 w블럭이나 실제로 우리가 회사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실무에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방법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문제 유의사항의 앞부분에 보시면 거의 다 보시면 블럭이나 w블럭, 블럭에 대한 명령은 사용하지 말라고 이미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사용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시험을 보실 때 그것에 유의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거칠기 표시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W가 들어갈 부분을 한번 복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는 앞에 이론 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부분에 들어간다고 했었냐면 드릴 구멍 같은 거친 부위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에서 드릴 부분이라고 한다면 자, 어느 부분이 있을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드릴 가공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어차피 정면도나 우측면도 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반드시 자, W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쵸? 자, 그리고 그러면 자, Y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자, 주로 상다듬질이라고 해서 공차가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자, 주로 공차가 적용되는 부분, 바로 H7 이런 부분이 있었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이 안에 베어링이라는 부품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 안에 치수기입이 지금 지시된 면이 바로 이 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면을 지시하는 거칠기 기호 Y가 들어가야 이 부분은 상다듬질로 가공을 하라는 얘기구나 해서 자, W라는 것을 여기 적용하면 바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보통 다 중간 거치기로 들어가게끔만 해주시면 큰 문제는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만들어놨던 기호를 카피해서 자, 그대로 꼭지 부분을 가지고 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거칠기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대로 여기다 넣어서 적용을 하나 했고요. 자, 들어갔죠? 자, 그리고 Y. 자, Y 거칠기도 넣어서 자, 하나는 거칠기가 이 부분에, 하나는 거칠기가 이 부분에, 주로 이제 안에다가 집어넣으셔도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다가 집어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자, 주로 이제 그렇다고 해서요, 아까 이런 나사 탭이 들어가는 구멍에는 절대 거치기를 도시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X가 중간 거치기다 보니까 들어가는 부분도 많고 특별히 규정 지은 것도 없기 때문에 자, 보시면 이런 바닥 부분들, 그냥 일반적인 면이죠. 이런 데다가도 집어넣어 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도시를 해서 자, 어느 부분에 한번 넣어볼까요? 자, 요런 겉에 외면 부분에 대해서도 넣어 주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 한번 도시를 해볼까요? 자, 옆으로 도시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면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위에다가 이렇게 찍으시면 안 되고요. 자, 여기다 찍어 주시고 요것을 옆으로 돌려 주시면 됩니다. 로테이트
자, 정확히 자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자, 어떠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또 카피를 해서 X 부분 선택을 해가지고 와서 자, 어느 부분에 붙여볼 거냐면 자, 바로 이런 부분이죠. 자, 로테이트 역시 같이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90도 방향으로. 지금 이 부분에서는요, 주로 가공을 할 수 없다라고 지시를 한 외형에 찍어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칠기면이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거칠기를 한 요 정도만 집어넣도록 하겠고요. 제가 좀 설명드리는 부분은 교재에 있는 정답이나 뭐 어떤 교재에 있는 정답이라도 똑같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 반드시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바로 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칠기들을 그대로 가지고 축 쪽으로 가보면 되겠죠. 자, 일단 이 부분으로 갖고 왔고요. 여기도 역시 뭔가 조건을 적용을 해 주셔야겠죠. 자, 여기 있는 제목, 부품 번호와 거치기들을 그대로 갖고 오고, 제가 카피를 해 갖고 온 것은 그대로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요것을 가지고 그대로 편집을 해서 쓰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축에서는 어떤 식으로 쓰실 것이냐면은, 자, 요것도 조금 이제 조건을 그리는 사람마다 좀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자, 일단 여기 얘는 지금 찍어낸 도형은 아니고 실제 가공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무브를 해서 일단 X를 바깥으로 빼내고요. 그렇다면 이 도형에서는 자, X를 지시하면 안 되시겠죠? 자, 그리고 자, W가 들어갈 부분은 별로 없는 듯 보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바깥쪽은 X, 안에 가로 안은 Y라고 해서 실제 이 안에서는 제가 지금 Y라는 거치기만 도시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자, Y 이 부분을 자, 카피를 해서 자, 어디다 넣을 것이냐. 자, 일단 보시면 자, 거치기가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 파이 17 K5라고 하는 이 부분. 그쵸? 자, 그 다음 카피를 해서 또 한번 얘를 가지고 또 복사해야 될 부분이 바로 20 파이 20H6이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이죠. 붙여주시고 또 카피를 해서 자, 파이 25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이런 부분에서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 거칠기도 역시 치수선이나 다른 선과 겹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치수 기입을 분해시켜 주셔야 할 겁니다. 익스플로드로 자, 파이 25를 분해 한번 시켜 주시고 브레이크를 시켜서 자, 이 부분을 파단을 시켜 주시는 그러한 방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간단하게 거칠기가 들어가는 부위들 어딘지 간단하게 아실 수가 있었죠. 자, 그럼 나머지들은 다 중간 거칠기로 가공을 해라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것이 하나가 더 있었죠. 자, 예전에 어떤 강의였었냐면은 자, 6강 축을 도시법을 설명을 드릴 때 일반 묻힘키와 반달키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반달키 적용되는 부위에서 거칠기에 대한 표시가 규격집에 표시가 돼 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어떤 부분이었었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반달 기홈이었었죠. 치수는 설명드린 그대로고요. 자, 이 부분에서 거칠기 기호들이 이렇게 2개짜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2개짜리 기호는 즉 X라는 중간 거칠기와 같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축에서는 반달키가 들어가지도 않는데 왜 이 부분을 보느냐. 물론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 묻힘키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제시가 된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은 중간 거치기의 재질로 해서 반달키나 그 다음 일반 키에도 똑같이 이러한 거치기를 적용해 주셔 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미리 언급을 해 드리고요. 자, 이 부분은 반드시 어디서 들어가야 되냐. 현재 이 도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서 그 키와 관련된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물론 축에 들어가는 키도 있었지만 이 부분에서는 별로 적용사항이 없고요. 그 축과 그다음 키가 같이 해서 들어가는 구멍 부분의 모양들을 도시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치수깁이 들어가면 그 부분에 거칠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도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도면으로 돌아왔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거치기를 넣어야 하는지 방법을 이제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잘 틀리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지난번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바로 그 센터 드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죠. 바로 이 부분이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거치기가 보통 Y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드시 빼놓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부품에서는 이 부분만 수정을 하고 다음 부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소거를 하고요. 자, 도면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조금 거치기가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늘려주시도록 하고요. 잡아당겨서, 자, 아까 앞에서 사용했던 자, 거치기 Y를 카피시켜서 자, 그대로 이 부분으로 가지고 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요. 마지막으로 부품 번호만 4번이라고 수정을 하고 축 부분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 부분을 가지고 3개를 가지고 이제 다음 부품으로 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번에 보실 부품은 어떤 부분이냐면 V벨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V벨트는 아까 제가 좀 칸이 모자른 관계로 바깥쪽에 빼놓은 적이 있었는데, 자, 이 부분에 일단 가서 살짝 밀어 놓고요. 부품 번호도 같이 가져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부분의 부품 번호 먼저 이번에 수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ED, 자, DD 에디트, 자, 2번 넣어서 수정이 됐고요. 자, 그렇다면 도시는 어떤 식의 방법으로 할 것이냐. 자, 일단은 이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V벨트는 규격집에서 적용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공차도 이미 다 적용을 한 바가 있고, 자, 그렇다면 규격집을 다시 한번 잠깐 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규격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격집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또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치수와 허용차 말고도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규격집에 적용되어 있는 삼각형들을 한번 보세요. 자, 일단 이 윗부분에 2개짜리는 곧 X와 같다는 기호였었죠. 안쪽을 보니까 삼각형 기호가 3개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 부분에 정밀공차 Y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고, 자, 바닥 쪽을 보시면 다시 X, 그 다음에 옆면에도 X라는 기호가 허용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꼭 잊지 말고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한번 정확히 적용해서 넣어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Y라는 기호부터 한번 먼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맨드에서 역시 카피를 또 사용해 주시고, 자, Y라고 했던 기호를 그대로 불러서 아까 각도 안에 삼각형 3개짜리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넣어주고, 자, 각도를 역시 틀어줘야 되겠죠?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자, 그대로 이 방향으로 틀어주시면 각도를 맞춰준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반대쪽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역시 카피를 사용하셔서 또 한번 복사를 해주시고 이쪽으로, 자, 그리고 로테이트를 회전을 가지고 이 부분을 자, 회전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Y 거치기를 삽입을 해 봤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 X라는 2개짜리 기호가 나머지들이 많이 있었죠. 자, 이것들은 어디에 들어갔느냐. 자, 바로 위에 있던 이 부분이었었죠. 바로 이 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자, 바로 바닥 홈 부위에 이 부분에 이제 들어간 바가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 치수기 요 위에다가 같이 해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옆면에도 있었는데요. 지금 이 옆면에 넣기에는 우리 치수기부 이 부분에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래쪽에다가 좀 같이 삽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한번 삽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피를 해서 그대로 X 복사해 갖고 오시고요. 카피 명령어는 제가 아래쪽에 화면이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복사가 되는 걸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보여드리지 않더라도 좀 이해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찍어 주시고요. 자, 무브를 시켜서 좀 잘못 찍었죠. 자, 로테이트로 돌려서 회전을 시켜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규격집에 있는 것들은 다 지켜서 표기를 해 주신 셈이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떠한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냐면 주로 V벨트의 외형 부분은요 좀 거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W를 좀 삽입을 해 주시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요 외곽 부위, 요 V벨트 외곽 부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mm 되는 다른 쪽 반대 부위에도 하나 더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자, 로테이트를 가지고 방향을 조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좀 이렇게 틀어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삐뚤어졌죠. 이렇게 조금 안 붙은 부분들은 꼭 붙을 수 있게 붙여주시고요. 자, 되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에 구멍 안에 공차가 있던 부분이 있었네요. 자, 그렇다면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할까요? 자,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Y를 바로 안에다 넣어주셔도 되는데 지금 늘 공간이 없기 때문에 위에다가 한 번 더 봤고요. 자, 이렇게 넣다 보니까 좀 복잡하긴 하지만 결과물은 복잡하긴 하지만 하나하나씩 따져본다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설명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은 V벨트 안에 축이 들어가는 구멍이고 키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구멍의 형상에 키가 들어가는 홈 부위가 따로 생겨서 JS구라는 공차를 같이 넣어주면서 그렸던 부분이죠. 아까 축에서 키 부분을 설명드렸을 때처럼 반달키 부분에 바로 삼각형 2개짜리로 된 거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일반 키 구멍에서도 적용을 해주시라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X라고 하는 거치기를 바로 이 부분에다가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 부분에 넣어주시냐면 자, 여기다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그대로 복사를 하나 더 해서 일단 이걸 로테이트 시켜서 자, 이렇게 회전시켜서 이렇게 안으로 보기 좋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얘를 이렇게 돌려놓은 모양을 더 카피를 해서 자, 옆에 부분 폭 부분만이 아니라 이 홈 부위에도 자,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죠.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자, 바로 V벨트에 들어가는 거치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부분에는 X, Y, W가 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부품 번호 넣어주신 다음에 옆에 있는 거치기는 좀 수정을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겠죠. 일단 다 지우고 1번 부품에서 들어가는 거치기 조건과 동일하기 때문에 카피를 써서 그대로 이걸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하지 않은 부분들은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 작업이 끝났으니까 다른 부분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어 부분을 그 다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어 부분에서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부분에선 들어갈 것이 거의 일반적으로 기어는 외형이 좀 거친 부분이 역시 많습니다. 그리고 역시 공차 부분은 Y가 적용이 돼야 하고요.
일반 거치기는 X를 넣어주셔야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거치기 조건을요. 자, 일단 카피를 해서 예, 위에 있는 것을 그대로 끌어내려왔고요. 자, 일단 DD 에디트로 수정을 해서 부품 번호를 예, 3번으로 고쳐주십니다. 자, 그리고 자, 얘는 예, 앞에 있는 그 제거 가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도시할 필요가 없이 자, W를 바깥으로 빼주세요. 자, 그리고 예, 일반적인 외곽이 예, 거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시고 예, 이렇게 수정을 해서 예, X와 Y만을 도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는 예, 어떤 부분에 도시가 되느냐. 자, 일단은 예, 가장 간단하게 봤을 때 조금 아까 바로 V벨트에서 예, 키가 들어가는 구멍을 도시할 때와 예,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무조건 X가 들어갔었죠. 자, X를 똑같은 방법으로 예, 넣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가 들어갔고요. 그쵸? 자, 그리고 자, 하나를 이쪽에 복사해서 예, 얘를 로테이트로 회전을 시켜줘야 하겠죠. 자, 이렇게 자, 해서 기호를 넣습니다. 자, 그리고 자, Y라는 거치기를 이제 넣어보도록 하겠는데 Y는 주로 상다듬질. 자, 어느 부분에 들어갈까요? 일단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본다면 Y라는 거치기는 여기에서 우리가 규격에 맞는 정확한 치수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기어 같은 경우에는 거치기에서 그려준 것은 아니, KS 규격에서 보고 그린 것은 별로 없고요. 단 모듈 값과 Z 값을 가지고 PCD 값을 정확하게 빼낸 적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히 Y라는 기호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PCD 값이 있는 이런 부분에 Y라는 거치기를 꼭 넣어 주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바깥의 외곽 부분에 이런 그 제일 바깥지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바깥지름 부분에는 X라는 거치기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겹친 선은 좀 이따 잘라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안에 구멍 안에 공차가 지금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러한 부분에도 Y라는 거치기를 넣어주시도록 하시고요. 자, 여기에는 좀 이 부분의 자리에 넣기가 좀 모자르니까 이 부분에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지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전부 다 거친 부분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 익스플로드로 분해를 시켜서 브레이크를 시켜 자, 이 부분은 반드시 따주시도록 하시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익스플로드 시켜주시고 브레이크로 반드시 따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기어도 간단하게 보셨죠? 자, 그 다음 부품은 자, 어디로 가면 될까요? 자, 마지막에 플러머 블록이 하나가 남았죠. 자, 플러머 블록도 역시 일단 자,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다가 써보도록 하겠고요. 좀 따닥따닥 붙어있는 느낌이 드니까 이것도 좀 살짝 떨어뜨려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카피. 자, 이 부분에서도 하나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규격집에서 찾았던 플러머 블럭 필터링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일단 먼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에도 바로 그 거치기가 허용된 것이 보이시죠? 바로 이 부분인데 거치기가 하나짜리, 즉 W가 들어간다라는 것으로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부분 하나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바로 적용을 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품도 외곽에 있는 것은 그대로
제거 가공을 허용하지 않는 걸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 부분에는 보통 공차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Y 같은 경우는 딱 한 군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X도 들어가고 W도 아까 규격집에 있던 것처럼 들어가야겠죠. 일단 세 가지 기호를 다 써보도록 하겠고요. 지울 게 없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먼저 규격집에 있던 것부터, 자, W였었죠? 자, 카피를 사용해서, 자, 바로 이 부분에 들어가겠죠? 양쪽에 다 들어갔던 거니까, 자, 이 부분에도 똑같이 넣어주시는 걸로 하고요. 자, 로테이트 회전을 시켜서, 자, 이렇게 회전시켜 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회전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규격집에 있는 부분을 집어넣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W라는 것은 또 어떠한 부위에 들어갈 수 있느냐면은 일단 드릴 구멍 같은 부분이라고 했었죠. 자, 이 부분이 바로 드릴 구멍이었었죠. 잘못 붙였나? 아유. 자, 카피. 명령이 잘못 실행이 됐습니다. 자, 카피를 써다가 역시 다시 이 부분에다가 하나 붙여봤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이런 공차에서도 Y라는 거치대 값이 허용이 됐지만 여기에서도 역시 W를 넣어주시는 걸로 아까 돼 있었죠. 자, 이렇게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제일 윗부분도 역시 W를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X라는 거칠기죠. X는 이제 일반적인 부분이니까 주로 이제 외곽 같은데 가공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 이런 데는 지금 가공이 가야 하겠고,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된 부분들은 가공이 필요하지 않은,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X라는 기호를 살짝 넣어봤고요. 그리고 Y는 딱 한 군데가 적용이 될 거라고 했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참, 이 부분에 잘못 넣었네요. H축이라는 공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X가 아니라 Y가 들어갔어야 하는데, 자, 카피, 그죠? 공차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넣어봤고요. X 같은 것들은 가공이 허용되는 부분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에 들어갈 수 있냐면 보시면 이런 아래쪽에 지금 치수기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옆면 있죠. 옆면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X를 여기다 넣어서, 자, 로테이트로 이 면임을 확인하고, 다시요. 글자까지 선택하고 돌려줘야겠죠. 자, 이렇게 도시를 해봤습니다. 자, 어떠세요? 집어넣고 나니까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직도 어렵다라는 생각도 드실 수도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지금 여기서 동영상 강의에서 제가 떠들고 있는 설명은 단 한 번이지만 여러분들은 이 설명을 가지고 2번, 3번, 4번이고 5번이고 10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시간 거칠기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